대한항공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5%가 감소했습니다. 유형 리스 자산 회전율이 0.5회전이고 PBR은 0.81입니다. 항공우주사업부분 독립해야라는 생각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번지네요. 대한항공이 2025년 말 기준 총 16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국내 10개 도시와 해외 38개국 106개 도시에 취항해서 연간 2,511만 명의 승객과 154만 톤의 화물을 수송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처음으로 승객 수가 화물량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불어서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민항기 및 군용기 정비, 위성체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사업도 하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석 결과 저는 시너지보다는 좀 비효과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2024년도에 총 비행기 보유 대수는 163대, 2대가 더 늘은 거로 되어 있네요. 2025년이 창립 56주년이고 새로운 그 가치 체계 키웨이를 선포했다고 그러고, 캐치프레이즈로 To be the world's most loved airline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품격 있는 서비스, 안전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등대 삼아서 앞으로도 세계의 인류 항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24,550원, 1년 전보다 16.9% 상승했습니다. PBR은 0.81이고요. 1이 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되네요. 5% 이상 주주 내역은 한진칼이 26.13%, 연금공단이 7.24%, 외국인이 19.64%, 검색하는 당일 외국인은 UBS가 눈에 띕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6조 5,018억 원으로 2.4% 증가했고, 매출 재료비는 여기는 생산 재료비라고 표현했지만 투입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 하락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7.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주요 원재료인 항공유가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2.2%, 마진율이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11.3%, 근데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TOE 생산성은 T 나누기 5이 1.14로서 0.0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4,557억 원으로 22.5%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35억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8.8%, 2.8% 하락했습니다. 이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전율을 가장 뽑고 싶은 것은 그 총 좌석수의 회전율을 좀 구하고 싶은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빈 비행기로 날아갈 때도 있어야 될지도 모르죠.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돌아와야 될 것도 이야기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회전율이 0.5회전, 15.8, 그 유형자산에는 뭐 건물들도 있겠지만은
별도로 비행기만 뽑아볼래다가 그냥 다 포함시켰습니다. 유형자산 플러스 리스, 보통 사용권 자산이라고도 잡히기도 하는데요. 자기 비행기가 아닌 빌린 비행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15.8% 하락했습니다. 회전율이 좀 올라야 많이 자기가 가진 비행기를 좀 많이 돌렸다 이렇게 돼야 경영성과가 좋아질 텐데 원가 회계 손익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이것은 항공우주사업 부분 쪽에 재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고가 제공품만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거로 되겠고요. 이 전체 재고는 1조 1904억 원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25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용권 자산을 뽑았는데 1조 1277억 원 리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용권 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은 생략을 이쪽은 하고 있고요. 항공 우주 원가만 따로 이렇게 전체 금액 내역은 얘기를 안 하고 3,995억 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항공 연료유를 제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 4조 1,632억 원, 9.2% 내려갔죠. 매출은 증가했는데 그래서 BC를 더한 4조 5,628억 원이 매출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6.3%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는 10조 3,997억 원으로 11.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조 5,963억 원을 뺀 8조 800억 원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상 11.7% 증가했고요. 비례적으로 투입 재료비 비율은 34.8%로 3.6%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항공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은 WCAI는 슬럼프 분석에서 채택한 표준 방식이고요. 이것이 원가 회계하는 데서도 이 표준 방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제공품의 증감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비성분의 항공우주 원가로 공시했죠.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항공우주사업 부분은 별도 자회사로 독립함이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PQ 총 제조비용 동일한 재고자산의 제공품의 증감액과 일치를 하고요. 현금 흐름표가 또 안 맞아떨어지네요.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1,503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2,59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096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공짜로 생겼는데 평가손실 금액을 빼주더라도 1,060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적고요. 거꾸로 41억 원, 2023년도는 66억 원.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뭔지 사업보고서상으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834억 원은 제공품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조 3,212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8.4% 증가했고 직원 수는 18,318명으로
104명이 증가했고 2024년도는 21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계속 직원을 뽑는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또 이 규모를 확장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고무적이 되겠죠. 그리고 평균 임금이 1인당 1억 2,670만 원, 7.8% 인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에 쭉 설명 안 하고 갔는데 생산 재료비가 아니고 매출 재료비 개념으로 바꿔서 개념 인식의 전환을 합니다. 2.0으로 2023년보다 노동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월급의 성과에 비해서는 그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노동 분배율도 영업 이익보다 159.5%를 더 가져갔습니다. 노동절을 맞아요. 노동 생산성과 노동 분배율을 재인식하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동 생산성은 생산 기준이 아니라 매출 재료비, 매출 변동비 기준으로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 칼은 매출 변동비 기준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분배율은 159.5%로 노동자들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주주의 이익 배당률은 얼마나 될까?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유형자산 플러스 리스 자산의 회전율 떨어졌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2.2%로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이것도 제조업의 가정이론을 적용합니다. 적용해 보죠. 반대 방향이면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 0.43. 제조업은 1위 표준이라면은 이런 여객 서비스, 운송, 물류업 이런 것들은 아마 1위 되기가 좀 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게 계속 0.5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규모는 커졌는데 장사가 그만큼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형자산 회전율은 0.57이고 리스채권 회전율은 11.9 회전인데 이것도 리스채권 회전율도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하니까 0.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좀 접근할 자료가 있었어요. 항공우주사업 부분에 매출액이 7,796억 원인데 항공우주원가를 비성분해서 별도 표기했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3,800억, 거의 뭐 50% 정도가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주원가율이 51.3%, 요거 짭짤하고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공품 회전율은 0.87, 제공품 회전율이 엄청 느립니다. 과연 그 제공품이 그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정도 그 규모면은 그 1조 원대가 조만간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회사로 독립을 좀 시켜라. 그 여객운송은 여객운송이고 제조는 제조 정비 MRO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좋겠죠. 따로 자회사 이런 거를 자회사로 독립시켜줘야 또 전문성 있게 우주항공 쪽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여객 국내 노선 여객 매출은 4,703억 원, 국제 여객 노선이 9조 3,744억 원, 합쳐서 9조 8,447억 원. 이 국내 여객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게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서울에서도 국내 항공하려면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또 동쪽에 살고 있으면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수서역에 SRT를 타고 거기서 뭐 고속철을 타고 가는 게
김포공항까지 가는 시간, 그 다음에 비행기 대기 시간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예약만 딱 해놓으면은 금방금방 고속철은 타니까 그 고속철이 비행기 국내 수요를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운송은 항공여객은 국내 운송보다도 그 이제 운행보다도 이제 외국 그 노선 쪽으로 그 좀 매출이 많이 또 그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간 고객 수를 그 소개하기 때문에 인당 매출액을 보니까 390만 원 계산이 됩니다. 아마 외국 가는데 그 왕복으로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화물 노선 매출이 그 4조 4천억인데 운송 톤당이 154만 톤이라고 그랬거든요. 톤당 290만 원 운송비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14.2회전, 수금은 나름 빠르죠. 매입 채무 지급 속도 7.1회전, 한 반 정도 차이가 나네요. 매입 채무가 보통 항공유 이런 거를 넣는 걸 텐데 기름값을 좀 늦게 줘도 되는 모양이죠. 그리고 두통 자본 회수율 그 13%, 5%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라서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거꾸로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했느냐? 떨어졌죠. 원재료 항공유 그 국내에서 넣는 거, 국외에서 넣는 거 9.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이 바로 그 여객 운송임이죠. 2%그 단순 평균 2% 하락인데 가중 평균하면은 2.9% 하락한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것까지를 정리하면은 반증 추로는 항공유 가격 상승, 1, 2차 추론과 모순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돼야 되는데 항공유 가격 거꾸로 하락했죠. 판매 가격은 상대적 상승이라고 요거는 봐줄 수 있습니다. 왜냐? 항공유가 9.6% 떨어졌는데 2.9%뿐이 안 내렸으니까 거꾸로 인상한 거나 마찬가지다. 반증은 실패했습니다.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예, 현금 재무지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3조 4,020억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5조 4,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3조 60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겠는가? 매우 궁금해지네요. 우측은 이 현금 재무지표 산출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된 돈이 어디서 또 많이 들어왔냐? 채권자한테서 2조 9,725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7.9%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요게 그 현금 이자율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요거는 제가 마이너스를 그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플러스 5.3%. 주주인 현금으로 2,770억 원 이익배당률 기준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FF 그 회사 전체 자유현금 흐름이 2조 6,955억 원이 유출이 됐는데 이것도 그 산식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캐펙스에 돈을 많이 썼군요. 5조 5,500억이나
뭐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 유형자산 항공기 구매하는데 큰 돈을 쓴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보잉 그거를 사겠다 약속을 하고서 사주고 있고, 한미 통상에 대한항공이 저기 그 큰 부담이 되더라도 약속 이행을 하는 거로 해서 보잉 비행기를 미국 거 트럼프 아저씨가 좀 좋아하게, 이거 대한항공은 그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이 산출을 위해서 그 백데이터로 보면 이자 부채, 비이자 부채, 순운전자본, 투하자본, 납입자본 성장률은 2.9배고요. 이익잉여금률은 74%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이 작은 이유도 계속해서 그 버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률도 많이 여축을 못했네요.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운영경비가 11.3%인데 2026년도 중동사태 뭐 이런 거로 항공유 요즘 좀 구하기 어렵고 뭐 해서 정한 10% 오른다고 보고요.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5%좀 이익을 내보자. 그럴 경우에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18조 원으로 매출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4%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를 동일한 이율로 1 더하기 99.4% 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조 원 하기로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면은 남는 돈은 한 1억 4,770만 원 남을 것 같다. 근데 욕심을 좀 더 내보자. 한 1억 5천 원 넘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리스 채권 회전율로만 한번 해봤어요. 11.9회전 했었는데 13회전 좀 빌린 임차료도 나가고 하니까 열심히 좀 돌려보자. 그래서 한대면은 그 매출이 19조 8천억 원대, 19조 8천억 원대 하면은 한 2조 원 돈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 차이가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가 회계 방식으로 이런 내역이 있는데 한 17조 7천억 정도 하는 거로 예측이 되는데, 여기 대부분 이거를 어떤 그 노선 한 번 가는데 그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부풀릴 겁니다. 아마 그 전세 내 가지고 가는데 전세 내 가지고 제가 그 전세 비행기로 일본을 하나 간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800만 원에 갔다 올 수 있을까? 어쨌든 그렇게 한 대를 갖다가 전세를 내가지고 가는 돈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재료비가 510만 원으로 부풀릴 거고 대한항공에서 가공비도 970만 원으로 부풀리고,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이 1,480만 원에다 판매 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1,645만 원인데 마진 대한항공이 우리 160만 원은 먹어야 됩니다. 다 이게 운영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한 번 갔다 오는데 그 전세기로 1,800만 원 내십시오. 이렇게 돼서 1,800만 원에 계약을 하면은 대한항공이 한 170만 원 먹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플랜으로 저기 10%도 할증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한대면은 한 200만 원 남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조업 중심이 아니므로 비합리적 선출 결자를 보고해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르프
이 제조업이라면은 재고 감소는 보통 스루프보다도 마이너스인데 이게 플러스로 산출되는 건데 제가 제 알고리즘식은 잘못된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요런 이 서비스업에서의 어떤 자료의 불충분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추가 판매를 할 경우 재고만 준다고 볼 거고요. 추가 구매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항공우주 사업 부분 이런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안 맞아 떨어집니다. 어쨌든 스루프시 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요것도 적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생산을 매출액이 변동이 없을 때 생산을 감소할 때하고 그 다음에 증가할 때 오히려 생산을 감소시키면은 이익이 더 난다는 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 경우고요. 아까 180만 원을 깎아주면은 버는 돈이 없다. 요 얘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가 항공이 이익이 잘 안 나는 이유도 뭐 이런 거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들은 템플릿 자료고요. 원가 회계를 그 불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세뇌 공작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비행기의 진짜 성과 지표는 제 생각에는 165대의 전체 좌석수의 회전율을 좀 구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아쉬운 대로 총 비행기 대수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어요. 기업회계에 관한은 저는 개혁파입니다. 진보주의자입니다.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추창해 주기를 희망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다이.